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종국 교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독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면서 쉬어가기를 하십시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렇잖아도 어려운 과목들, 어려운 생소한 주제들을 다루느라고 머리 아팠는데 독서를 한다면 이게 무슨 쉬어가기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이 쉬어가기는 그야말로 쉬어가기입니다. 쉬어가기는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따로 메모할 필요도 없고 그저 어, 내가 설명하는 것을 들으면서 즐기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쉬어가는 거지 뭐. 응? 우리는 좀 품위 있게 쉬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쉬어가기가 이제 마지막 쉬어가기인데 이 쉬어가기를 여러분들에게 이 독서에 대한 것으로 제공하는 것이 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거죠. 여러분들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강의 첫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녀로서 가장 행복한 건 뭐냐? 그러면 좋은 부모를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학생으로서 가장 행복한 건 뭐냐? 좋은 선생을 만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좋은 선생을 만나서 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뭘 어떠고 저떠고 하는 건 아마 그 다음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여러분들은 지금 좋은 선생보다는 그 좋은 선생 그 다음에 제공되는 열매 또는 그걸 통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이제 부와 권력에 대한 간절한 욕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한다 그럴 때 사랑의 결과만을 위해서 사랑합니까? 그리고 그게 행복해요? 그러지는 않거든. 사랑하는 것 자체가 행복해요. 진실한 사랑은 그렇습니다. 이 학습이라는 과정도 좋은 선생을 만나는 것 자체가 큰 행복이에요. 근데 이제 뭐 아쉽게도 좋은 선생이 그렇게 많이 있는 건 아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제 그 학생과 교수 간에 서로 추구하는 바가 좀 일치할 때가 좋을 것이고 또 그 선생님들의 그 질의 격차가 또 있을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뭐 또 어떤 강의는 들으면 내 괜히 이 강의 들었네. 정말 시간 아깝다. 이런 강의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합시다. 여러분들이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행복은 하늘이 정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난 이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싶다. 예를 들면 나는 정주영 씨 밑에서 태어나고 싶다. 그래서 정주영 씨 아들로 태어납니까? 딸로 태어납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난 백 교수가 마음에 든다. 그럼 백 교수 아들, 딸로 태어나고 싶다. 그럴 수가 없죠. 이 하늘이 정해준 거여서 이게 좀 불공평한 점이에요. 그걸 하늘은 누구에게나 다 그 공평하다고 이야기하는 것하고 좀 통할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생을 고르는 것은 그건 여러분들이 해볼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의무교육 수준에서는 그게 쉽지 않지만
적어도 이제 대학에서부터서는 좋은 선생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굉장한 행운이죠. 이 좋은 선생을 고르는 것이 여러분들 손에 달려 있는데, 이제 한 가지 또 문제가 있어요. 좋은 선생을 자기 생존의 시대에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것이냐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100년 전에 선생들 어떻게 접하겠어요? 뭐 1000년 전에 좋은 선생님이 있어요. 아,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매우 좋다. 그런데 접할 수가 있습니까? 없죠. 이 선생님들을 찾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선생님들, 이미 세상을 떠나버리신 선생님들을 접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죠. 그것은 그분들이 남긴 자료를 접촉하는 거죠. 간접적인 접촉이 되겠지만, 이 간접적인 접촉이지만 그래도 여하튼 좋은 선생을 만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그 예외적으로 꿈속에서 뭐 나타나 가지고 내가 너 선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건 뭐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그건 너무 신화적인 방법이고, 우리가 보다 과학적이고 일상적인 방법을 생각한다면 여하튼 그 선생님들이 남기신 자료를 접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거죠. 그 자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자료가 뭐냐면 책이라고 불리우는 거죠. 그분들의 언행을 기록했거나 그분 자신이 기록한 그 책을 보는 거죠. 그리고 꼭 이 무슨 뭐 100년 이상 그 과거에 계셨던 선생님들뿐만이 아니라 이 재정이나 또는 지리적인 이유로 직접 접할 수 없는 좋은 선생님들을 접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뭐 UCLA에 있는 아스타인 교수, 리차드 스컬라 교수를 접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접할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될 텐데 그 돈이 있냐 이거지. 그리고 간다고 만나주냐 이거지. 그러나 그분이 쓴 책, 근데 요새는 또 그분이 하는 인터넷 강의를 보면 간접적으로 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사실은 독서는 여러분들의 행복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부득이 이렇게 독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응? 그래 이제 지금부터 독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많은 뭐 독서에 관한 설명들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경우는 저희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다 이거지. 여기 강의 자료 중에 기타 자료에 가면은 9번, 8번, 9번이 독서 목록이에요. 이건 일반 독서 목록이고 8번 백담 독서 목록은 일반적인 거고, 9번 백담 독서 목록 기독교는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내가 준비한 독서 목록입니다. 이거 클릭을 해보면 이제 이 파일이 있어요. 독서 목록 파일이 있는데 이걸 열어보면 이렇게 짠, 내 자녀가 읽을 100권의 책 해가지고 이 100권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내 그 좌우명이 일신 우일신이거든요. 예,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려고 봤더니 조금 더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나온 것을 좀 수정을 했어요. 지난주에 수정을 했는데 그 수정을 한 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홈페이지에 있는 것도 요 새로 만든 걸로 그 올려놓도록 하겠어요. 여기 제목은 내 자녀가 아니라 내 가족에게 추천하는 100권의 책이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라 그러니까는 꼭 자기 뭐 부인은 빼고 뭐 또 자기 본인도 빼고 뭐 또 자녀가 없는 사람 뭐 들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족에게 추천한다는 표현이 훨씬 마음에 들어서 이걸 지금 이번에 바꿨습니다. 그 제가 이 100권의 책 시리즈를 만든 것은 사실은 1968년도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접했던 세계를 움직인 100권의 책이라는 책을 보면서 생각을 한 겁니다. 중학교 2학년 때예요. 그러니까 일찍이 독서에 눈을 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때 신동아의 별책 부록으로 이게 나왔었는데 저는 그때부터 이제 물론 독서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책을 아주 꼼꼼히 읽었어요. 아주 참 유익한 책이었습니다. 이제 그 후로 나도 내가 무슨 책을 읽을 것인가를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그 계속 뭐 100권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많이, 또는 여기는 200권, 100권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뭐 어떤 분은 또 뭐 100권 이런 방식은 싫어하시는 분이 있어요. 더 자유롭게 독서를 하는 게 좋다 이런데, 그건 이제 그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로 이 100권 시리즈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왜?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이 세상에 쏟아졌는데, 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그 책들이 쏟아졌는데 그 중에서 무엇을 읽을까? 내가 살아서 다 읽게 될 게 뭘까? 이것이 좀 막연했잖아요. 또 어떤 분은 또 그냥 주변에 걸리는 책마다 그냥 마구 읽어대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좋습니다. 자기가 필요한 대로. 그래서 나는 하루에 한 권씩 읽었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것도 나쁘지는 않는데, 글쎄 그것도 좀 제 생각에는 약간 의아스러워요. 왜? 그 책이라고 다 같은 책이 아니거든. 좀 읽을 만한 책이 있고 어떤 책은 쓰레기 같은 책도 있고, 그런데 누가 옆에서 추천한다 해서 읽으면은 좋은 책들을 읽게 될까 하는 의문이 있어요. 우리가 클래식이라고 보통 부르는 고전인을 중시하는 이유가 있죠. 왜 중시합니까? 많은 세월 동안 살아남은 여러 사람들을 평가를 통해서 존중을 받는 책들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고전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만 읽어도 사실은 감당이 안 될 판인데, 아무 책이나 읽어가지고 시간을 낭비하고 종이를 낭비하고, 이제 지금은 또 전력 자원을 낭비하고 그래서 되겠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의 100권의 책 목록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 독서 요령을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전자책이 있으면 전자책으로 독서할 것. 이건 이미 이제 제가 그 그린 렉처, 즉 녹색 강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발 종이를 쓰지 말고 그저 디지털 문서로 하시라. 그다음에 통독하되 재미있다 생각되는 부분을 먼저 읽고
나중에 나머지를 읽는 반복 독서도 좋다. 이제 그 뭐 어느 책이든지 먼저 잡으시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그, 앞에 겉 페이지하고 그 바로 그 페이지에 보통 그 써놓은 간략한 소개문하고 그 다음에 목차를 보셔야 돼요. 목차는 뭐 몇 페이지 안 되니까 목차를 반드시 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일단 한번 쪼르르 넘겨보세요. 쪼르르 넘겨보고 마지막까지 넘겨봐요. 그러면 이제 책을 본 거야. 책 한 권을 본 거예요, 여러분. 봤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누가 당신은 뭐 이솝우화 읽어봤어? 그러면 나는 이솝우화 봤지요. 쪼르르 넘겨봤다 이거지. 여하튼 통독은 기본으로 하는데 재밌는 책은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고 끝낼 수 있어요. 또 얇은 책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고 끝낼 수 있죠. 그러나 조금 어려운 책 또는 긴 책은 당연히 그때그때 다 못 읽죠. 그러니까 우선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은 흥미를 끄는 것만 부분 봐도 좋다. 그리고 나중에 또 생각나는 대로 나머지 부분을 자꾸 읽어서 마침내는 그 책을 다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걸 저는 반복 독서라고 부르는데 반복 독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책을 읽을 때는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선생을 찾아볼 것. 여기 좀 이제 어려운 부분이에요. 무슨 소리냐 그러면 어려운 책을 읽을 때 좋은 선생을 찾는 건 아주 좋은데 좋은 선생이 쉽게 있냐 이거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000년 전에 계셨던 선생이 안 계신데 뭐 어떻게 좋은 선생을 찾아요? 이건 일종의 토톨로지. 그러니까 뭡니까? 이 반복 논리 같은 거죠. 그런데 주변에 보면 그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분이 있어요. 저는 뭐 제 친구 중에 예를 들어서 미생물학과 교수 오시는 분이 있는데 생물 쪽에 관계된 이야기는 그 접하면 꼭 그분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게 뭐 공짜로 아주 좋은 설명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생물학에 관한 것을 물어봤다고 해서 생물 분야에만 그 지식이 제한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그 좋은 선생을 찾아보는 건 꼭 뭐 유명한 선생이나 뭐 전문가나 아니래도 주변에서 그걸 알만한 사람들을 찾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 이 책을 내가 지금 읽기 시작했는데 이런 소리가 나왔는데 이게 뭔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건 참으로 아름다운 습관이다. 그리고 행복한 습관이다. 왜? 그래서 결국 그 읽는 사람은 행복을 증대시켜 주니까. 자, 그럼 이제 제가 100권을 한번 했는데 이게 이제 이 100권은 어떤 100권이냐? 백담. 이게 백담은 제 호입니다. 백담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읽기에 이 100권은 우리 가족은 이 정도는 읽으면 좋겠다 해서 고른 거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 백담의 역사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고 선호가 들어있는 거죠. 저기 신동아 별책부록 보면은 그야말로 동서양의 아주 고전이 다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인도의 바가바드 기타를 읽어라 뭐 이렇게 듣는데 바가바드 기타는 전 사실 좀 관심사가 아니거든. 물론 읽기는 읽어봤어요 나중에. 근데 이 100권에 들만한 관심사는 아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100권 시리즈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의 100권을 리스트를 만들어 보면 좋죠. 우선 요 1번, 2번은 도입부. 이문열 씨의 사람의 아들이라는 소설은 정말 재밌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데 그 도움이 되는 책이에요. 그러면 손봉호 선생님은 나는 누구인가? 이건 철학적으로 사람 아들에 대한 답 같은 거예요. 물론 손봉호 선생님의 답이 우리 모두의 답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나 여하튼 내가 보기에 사람의 아들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나는 누구인가로 대충 답을 찾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쫙 진행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처음부터 어려운 걸 접으면은 질려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처음에는 가이드가 되는 것을 봐야지 처음부터 너무 깊이 들어가 버리면 빠져나오지를 못할 수가 있어요. 이 두 책은 아주 가벼우면서도 의미심장한 좋은 책이다. 요새 뭐 이문열 씨가 뭐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소설 자체는 매우 그 참 유익한 소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이 뒤부터서는 3번부터서는 그야말로 동서고금의 모든 분야를 지금 커버를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최근에 책들만 읽는 건 너무 좀 우스꽝스럽잖아요. 그럼 뭐 당연히 고전 같이 읽어야죠. 그 다음에 내가 정치학자라 그래서 정치학만 읽는 것도 좀 우습잖아요. 인간은 그 복합적인 동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성과 감성이 다 필요한 동물이고, 그래서 모든 분야를 이렇게 다 섭렵을 해봄으로써 우리의 행복을 높이는 것이 지금 독서의 목표이니까 저기 아주 제한적으로 하는 것은 좀 어리석은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3번부터서 8번까지는 그 서구의 유명한 고전들이에요. 이솝, 톨스토이, 불핀치, 이쪽을 읽어보는 게 이솝 우화, 톨스토이 우화, 그리스 로마 신화, 일리아드 오디세이, 그 다음에 소포클레스의 4대 비극. 응? 이게 아주 아주 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서구 문명을 접하다가 보면 이것을 모르고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부터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또 재밌거든, 그만큼.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부터서 11번까지는 개론, 그야말로 개론. 철학개론, 수학개론, 역사개론. 철학, 수학, 역사. 이건 그야말로 우리가 기본으로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인데 중요한 것은 이게 쉽게 설명을 했다는 점이에요. 이 책들이.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보다 더 좋은 개론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좋은 개론들이라는 게 어려우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응? 그거야말로 참 선반 위에 올려놓은 뭐 꿀과 같은 거죠. 자기가 먹어야 달콤한 거지 올려놓고 보기만 해갖고는 그 달콤함을 맛볼 수가 없죠. 그러니 이제 여기 좀 쉬운 그 철학, 수학, 역사에서 좀 쉬운 이야기들이니까 쉽게 설명한 거니까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12번부터서 18번까지는 동서양의 고대 경전들을 모은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경전에 해당하는 것들. 탈무드, 성경, 반야신경, 노자장자, 논어, 그 다음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게 이제 이렇게 소크라테스와 그 후계자들에 대한 것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뭐 너무 잘 아니까 길게 설명을 안 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번부터서 28번까지 이것은 주로 이제 역사 책들이 역사에 관한 것들입니다. 우리 인간으로서 그 이성을 가진 인간이 꼭 해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 역사를 읽어보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조금 시야가 좁은 측면이 있는데 우선 당장은 먹고 사는 것이 바빠가지고 그리고 그 당장의 삶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냥 시험에 합당한 공부만 하느라고 전력을 투구를 해요. 그래서 역사에서 나오는 교훈을 잘 모르거나 무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제 그래서 무식해지는 거지 뭐. 그래서 교양이 없어지는 거예요. 좀 예를 들어서 뭐 의사고시에 갖고 의사가 됐다. 뭐 사법고시에서 뭐 검사 판사가 됐다. 무슨 행정고시에 가지고 뭐 5급 사무관이 됐다. 그런데 아는 것이라고는 뭐예요? 시험 그 과목에 나온 것들만 아는 것이지. 그 역사적인 교훈이라든지 뭐 역사에서 나오는 뭔가를 물어보면 그냥 깜깜한 거야. 그리고 나중에 무엇을 배우냐 그러면 일단 그 직위에 올라가서 그 다음부터 이제 교양을 배우는데 그 교양은 어떤 교양이면 그 직업 집단 또는 동료 집단 피어 그룹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유통되고 있는 교양을 주로 배우는 거지. 그런데 그 교양은 이미 좀 오염된 교양들이 역사상으로 검증된 교양들이 아니고 그 직업 집단 중에서 목소리 큰 사람 혹은 그 시기마다 유행하는 교양들로 가득 차게 된다 이거지. 그러니 어떻게 교양 있는 행동을 하겠냐. 우리가 지금 요사이도 뉴스에 나오는 그런 행동들을 보면은 이 사회의 리더급 사람들 중에 교양 없이 행동해 가지고 지탄을 받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제 꼭 이 역사에 대한 걸 읽고 사기열전 정말 이건 필독서 중에 필독서예요. 그다음에 18사략 조금 사기열전과 중복되긴 하지만 물론 같은 시기를 다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좋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 길가메시 서사시는 중동의 전설에 관한 것이고 니벨룽게르 대서사시 이것은 이 북유럽의 전설에 관한 거. 그다음에 플루타크 영전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이게 이제 그리스와 로마의 영웅들을 서로 대비해 가지고 대비열전이라고도 부르죠. 한 것이고 헤로도토스의 역사 이게 이제 지중해 지역의 그 아주 중요한 그 고대 역사에 관한 것이고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이건 여러분들이 특히 정치학에 관심이 가진 사람들은 이거 아주 꼭 읽어봐야 돼요. 자주 인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토인비 역사연구 유명하죠. 문명사라는 것에 관한 건데 이 역사의 연구가 바로 인류의 문명을 아주 해박하게 엮고 또 뭡니까 도전과 응전이라는 방식으로
잘 정리를 한 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에 세계 문화사와 동양 문화사는 이게 뭐, 일세에 하면 하버드대의 그 교양 과목 그 교재라고 하는데, 여기 세계 문화사 지금 번역이 좀 사실 잘못돼 있어요. 서양 문화사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한국에서 그냥 번역하면서 의리문화사에서 번역하면서 세계 문화사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이제 크레인 브린턴과 여러 사람이 쓴 거고, 또 라이샤오와 여러 사람이 동양 문화사를 지었는데, 그야말로 고대부터 현 근대까지, 그러니까 되게 세계대 1차 대전 이전까지를 쫙 훑는 역사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주 그 개론서로서 대단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9번부터서 32번까지, 이게 이제 정치경제학의 3대 패러다임을 만든 책들에 관한 그 소개입니다. 이게 앞에 정치경제학 이야기하면서 또 이제 또 이데올로기 이해하면서 다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일브로너의 세계를 움직인 경제학자들이 사실 이제 이것들을 종합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주는 아주 잘 쓴 개론서인데, 이게 번역이 또 좀 좋지가 않아요. 이 원문은 worldly philosophers입니다. 그러니까 세속적 철학자들 이렇게 되는데, 그 하일브로너는 그 세속적인 철학자라는 관점으로 쓴 건데, 여기 이제 한국에 있는 분들이 번역을 하려다 보니까 전부 뭐 아담 스미스라든지 무슨 마르크스 이런 게 나오니까 이게 경제학자들이네. 그리고 제목을 세계를 움직인 경제학자들 이래버렸어요. 이게 좀 잘못된 제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3번부터서 36번까지, 이 뒤에 36번까지 동서양은 문학고전인데, 이게 이제 되풀이 좀 되겠습니다만, 그 아주 저명한 고전들, 문학고전들이에요. 아라비안 나이트, 데카메론, 신곡, 금병매. 여러분들이 이제 다 이 정도는 읽어봤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아라비안 나이트만 해도 5권이에요. 굉장히 두꺼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아라비안 나이트 그러면 청소년용으로 발췌한 단권짜리 아라비안 나이트를 읽죠. 그래서 뭐 나르는 양탄자나 뭐 그다음에 무슨 헬로 지니 뭐 이런 컨셉에만 아라비안 나이트는 원래 그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그 큰 오해예요. 우리 원서를 보면 아라비안 나이트는 이 중동 지역의 국가들, 아랍의 문화의 정수를 정수를 정리해 놓은 고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꼭 보시도록. 그 다음에 이제 37번부터서 그 44번까지, 이것은 과학에 대한 고전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사실 좀 읽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이 대학을 가면서 대학 크게 배우는 거 아니에요. 네? 좀 한 단계 높은 수준의 학문을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어떤 그 야심을 가졌었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다 통섭을 해보자. 실패했어요.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 그런데 통섭을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뭐부터 읽어야 되겠느냐? 개론부터 읽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특히 이제 한국은 개론이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게르는 쉽게 구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리저리 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그 추천할 만한 것들이 이것이 있어요. 인식론, 콰인과 줄리아는 인식론, 김태길의 윤리학. 이제 사실은 뭐 어느 분이 이거 자꾸 바꾸라 그러는데 일단은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 다음에 코피 논리학, 그 다음에 김용옥의 동양학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김용옥 선생의 그 평가에 대해서는 이제 아직 생존해 계시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있지만 그 처음에 이 동양학 어떻게 할 것인가를 쓰셨을 때 내가 보고 아주 엄청나게 감동을 받은 책이에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 중국의 과학과 문명 디다무, 그 다음에 클리크의 카오스 이론 이런 거 있죠. 이 정도는 한번 책 껍질이라도 남겨 보셔야 그래 무식하다는 소리를 극복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45분부터서 48번까지 이게 이제 중국의 유명한 고전인데 특히 이 세 개 삼국지, 서유기, 수호지 거의 뭐 판타지나 다름없는 소설들인데 그래도 역사상 살아남은 제일 유명한 3대 기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뭐 제가 설명을 특별히 안 해도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이렇게 3대 기서도 중요하지만 또 그 중국에서 오랜 시간 발달했던 중국어 시서, 그러니까 시라든지 그 산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은 책이 있어요. 고문진보라는 게. 이 고문진보는 이제 송나라 때 황견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그 조선조에서도 많은 선비들이 옆에 놓고 보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중국의 무슨 뭐 시서에 대해서 인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첨조를 해서 인용을 하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9번부터서 54번까지는 서양의 고전 철학 중에서 추천할 만한 것들을 제가 이제 고른 거예요. 그 틸리 서양 철학사는 서양 철학에 대한 개론서로서 한번 여러분들이 쭈루룩 훑어 보시는 게 좋을 거고, 어거스틴의 고백록, 이게 이제 김병호 선생이 번역을 해서 진문당에서 이렇게 나온 것인데, 이 고백록이 또 이게 많이 인용돼요. 여러분들 뭐 사실 읽어보면 좀 헷갈릴 거예요. 이게 무슨 종교 서적인데 이것이 왜 그렇게 많이 인용이 되지? 그렇게 생각이 드실 텐데 한번 읽어 보세요. 그러면 읽고 이제 일단 읽어 보세요. 그 다음에 그 마키아벨리 군주론은 뭐 아주 저명한 책이고, 또 이제 그 루소의 사회계약론, 여기 또 저 이 앞에 강의에서 내가 설명을 다 했습니다. 헤겔의 역사 철학에서도 앞에서도 다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게 니체도 인용이 많이 됩니다. 알소 스프라케 자라투스트라. 그 제목 자체가 멋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니체는 주로 그 굉장히 뭐랄까 좀 폼나는 대화를 할 때 많이 사용할 수 있어요. 니체가 한 말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심연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자기가 그 심연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그 심연이 자기를 먹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이 말을 좀 그렇게 현대적으로 적용해 가지고 군사독재에 투쟁하는 자는 자기가 군사독재에 닮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이런 말을 백담 선생이 했다. 이거지. 얼마나 멋져요. 응? 니체 아주 멋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55번부터서 61번까지는 서양의 고전 소설들 또는 문학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여러분이 아실 것이고, 괴테의 파우스트, 이 정말 대단한 그 희곡이에요. 이게 이제 원래 희곡으로 썼어요. 원문은 희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냥 이제 뭐 우리가 소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시간상본의 파우스트를 다 설명하지는 않지만 한마디만 한다면, 제가 파우스트는 거의 한 6번 정도를 읽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응? 꼭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돈키호테 아실 거고, 죄와 벌, 적과 흑, 지와 사랑, 이게 3대 시리즈 아주 참 멋지죠? 죄와 벌, 적과 흑, 지와 사랑. 거기다가 하나 더 한다면 전쟁과 평화. 이게 아주 뭐뭐 앤드 뭐뭐, 이 시리즈 아주 근대 서구 문명의 핵심을 이루는 그런 문학책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그 좀 재미있는 화제작들을 모은 것이 62번부터서 67번까지. 이건 화제작. 화제작 중에 야마오카의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합니다. 이게 일본의 그 전국 시대를 다룬 건데, 원래는 대망이라고 이제 그 처음에 번역이 돼서 한국에 소개되었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최근에 솔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이제 원전에 알맞게 이렇게 그 번역을 해가지고 다시 32권짜리로 이렇게 해서 길어요. 이게 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 누나 집에서 한 달을 그 소파에 누워가지고 이걸 다 독파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때 너무 재밌었는데. 레미제라블, 인형의 집,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걸리버 여행기, 이게 로빈슨 크루소, 이게 다 일종의 기서, 무슨 판타지들이에요. 그러나 이것도 자주 인용하면서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자꾸 반복해서 이런데 저런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께서 야후가 어디서 나온 말이겠어요? 걸리버 여행기에서 뭡니까? 후이넘 국가라고 말들이 주인공인 도시에서 이제 국가에서 그 천박한 동물로 사는 인간들에 대해서 그 아주 냉소적으로 부르는 말이 야후였어요. 야후.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그 아바타라는 영화를 보시면 그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그런 섬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일본 만화와 만화 영화에서 나온 천공어섬 라퓨타. 응? 천공어섬 라퓨타가 바로 걸리버 여행기에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기초가 없이 혹시라도 그걸 보고 감동해가지고 뭐 엉뚱한 이야기를 해버리는 가짜 뉴스를 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는데, 일단은 한번 이렇게 책이라도 넘겨보고 목차라도 보고 그 다음에 엉뚱한 해석을 하는 것을 삼가해 주시기 이제 바란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68번에서부터
68번에서부터 74번까지가 서양의 현대 철학에 관한 것 중에서 화제작들을 제가 모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종옥이원 필독스예요. 꿈의 해석 좀 어렵긴 하지만 한 번쯤 보세요.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윤리, 이게 경제학과 정치학 하는 분들이 꼭 읽고 자주 인용되는 책입니다. 독일 국민에게 과함, 그 다음에 레닌의 제국주의론, 그 다음에 히틀러의 나이투쟁. 이 히틀러의 나이투쟁은 유명하긴 한데 정말 재미없어요. 내용도 별 볼 일 없고, 그러나 워낙 유명하니까 나이투쟁에 대해서 말만 하지 말고 이 책이 무슨 책이다 하는 거 안에 내용은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에리히 프롬의 자유에서의 도피, 저는 이 주제를 좋아하는데 시간상 자세하게는 이야기는 못합니다만 꼭 한번 보도록. 그 다음에 이제 그 현대 소설 중에서 그 화제작들 세 권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하는데, 오헨리의 마지막 잎새, 이게 이제 일종의 그 뭡니까, 그 앞에 나왔던 톨스토이 우화 시리즈와 비슷하죠. 단편선인데 마지막 잎새는 여러분들이 뭐 중고등학교 때 많이 그 접했을 거고 시험에서도 자주 나오는 그 단편이죠. 이게 마지막 잎새뿐만 아니라 무슨 그 이 안에 나오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그 단편들이 많으니까 꼭 읽어보시도록. 오웰의 동물농장도 많이 들어봤을 것이고 아시모프의 강철도시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제 강철도시 이게 번역이 좀 재밌어요. 원래 번역은 원래는 The Caves of Steel이었어요. 그러니까 강철의 동굴이었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번역하면서 강철 도시로 번역했는데 내가 보기에 이 강철 도시 쪽이 훨씬 더 멋지더라고. 그럴듯하잖아요, 강철 동굴보다. 그 다음에 이제 78번부터서 82번까지가 그 이제 한국 거의 좀 화제작들인데, 삼국유사, 조선상고사, 징비록, 목민심서, 백번밀지, 이게 코리안들이라면 반드시 한 번은 책을 넘겨봐야 되는, 한번 읽어봐야 되는 필독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길게 설명은 할 필요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83번부터서 이제 85번까지가 그 한국 3대 역사 소설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장길산, 산하, 태백산맥. 뭐 장길산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태백산맥도 잘 아실 텐데 아마 이병주의 산하는 잘 안 읽어봤을 거예요. 이 산하는 이제 해방 직후에 그 혼란한 시대 상황을 잘 묘사한 소설인데, 이 이병주 스타일은 원래 약간의 판타지를 안에다가 넣어요. 그래서 아마 판타지 좋아하는 요새 여러분들은 도리어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산하의 그 첫머리에 나오는 그 글귀가 너무 저는 좋아했는데, 물론 이게 이병주 오리지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표현이 있어요. 햇볕에 바르면 역사가 되고 달빛에 물들면 신화가 된다. 오 마이 갓. 이렇게 멋진 그 문장이 어디 있겠어요. 햇볕에 바르면 역사가 되고 달빛에 물들면 신화가 된다. 한번 꼭 읽어보시도록. 그 다음에 이제 86번부터서 92번까지가
여러분들을 그 교양을 위해서 그 읽어봐야 될 만한 그러한 책들이다 하고 추천을 합니다. 여기서 뭐 멕시코 혁명사는 백종국이 지었으니까 꼭 읽어봐야 되겠죠. 멕시코 혁명사. 그 멕시코 혁명이 근데 왜 여기 갑자기 끼어들었느냐? 사실은 그 내가 서문에 봤지만 그 한국의 이 대한민국의 형성사하고 엄청나게 비슷해요. 그런데 한국보다 조금 더 심해요. 이 멕시코가. 그 여러분들이 보면 막 여기에 박정희도 있고 이승만도 있고 막 그 다 있는데 뭐 김구도 있고 다 안타까울 거예요. 그래 우리 역사를 바로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한 발 떨어뜨려 놓고 보면은 그 안타까운 역사가 잘 보이거든. 그때 당시 뭘 실수를 했는지, 왜 이렇게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했는지 그런 것을 봐야 되는데 그 멕시코 혁명, 멕시코가 우리에게 그 좋은 교훈을 줄 것입니다. 그래 멕시코 혁명사 꼭 읽어보시고 김영옥의 혁명과 우상, 최덕신의 김일성 거인은 한올림, 정주영의 시련은 있어 실패는 없다, 오원철 한국형 경제건설, 박원순 야마나 시대 기록. 이건 남북한의 근대, 그러니까 박정희와 김일성 시대에 대한 정말 적나라한 서술들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뭐 박정희에 대해서 그 가짜 뉴스에 휘둘르면서 뭐 엉뚱한 소리만 하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최소한 박정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이 두 책은 꼭 읽어봐야 돼요. 혁명과 우상과 한국형 경제건설. 이것은 긍정적인 측면이고 이건 부정적인 측면이고 그 다음에 또 부정적인 측면 하나로는 야만시대의 기록, 이렇게 세 권은 꼭 읽어보고 그 다음에 박정희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이야기한다면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이 굉장히 최대 히트작인데 그 얼마나 유명했는지 그 약칭으로 불려요. 난쏘공이라고 부릅니다. 난쏘공. 우리들은 난쏘공 그러면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를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보통 알고 있죠. 93번부터서 그 97번까지는 이제 최근에 나온 그 화제작들을 제가 골라본 겁니다. 스티븐 호킹의 시간의 역사, 그 원래 굉장히 어려운 그 우주 물리학 이야기인데 재밌어요. 그러니까 호킹 박사가 대중을 위해서 쉽게 쓴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시간의 역사 앞에 그림으로 보는 시간의 역사예요. 그 말은 뭔 말이야 그러면 그 우주에 대한 사진과 천문대에서 찍은 사진과 또는 이제 그 각가지 그 예를 들면 빅뱅이라든지 블랙홀이라든지 벌레구멍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많이 들어보는 그런 것들을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미있어요. 그리고 또 꼭 읽어봐야 되겠죠? 안 읽어보고 뭐 벌레구멍이 뭐야? 이렇게 나오면 곤란하다 이거지. 이제 카슨의 그 침묵오범, 이게 바로 환경운동 기폭제가 된 책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의 문명의 붕괴. 물론 이제 이 제라 다이아몬드 교수가 쓴 이전에 유명한 책이 있어요. 총균쇠라고 한 유명한 책들이 이게 문명의 붕괴보다는 더 유명한데,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는 저는 문명의 붕괴를 추천합니다. 왜? 그 문명이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없어졌는가를 보이기 때문에. 유홍준 교수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인
그 뭐 지역별로 시리즈가 이제 많이 나왔는데 에, 정말 우리가 무심코 넘어가는 문화유산에 대해서 너무 잘 서술을 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좋은 책이에요. 유발 하라리는 여러분들도 최근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사피엔스로 유명하지만 이 호모데우스는 내가 보기에 사피엔스보다 더 여러분들 교양에 큰 도움을 줄 책이다. 그 다음에 이제 98, 99번은 여러분들은 현실적 삶을 위해서 내가 추천해 주는 책입니다. 노만 V 필 박사의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는 거, 이게 실망에 빠지거나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그 사고방식의 교체를 불러일으키는 좋은 책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 종교인들, 기독교 쪽에서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저기 순복음,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조용기 목사님께서 이 책을 읽고 실천을 해가지고 그렇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응? 믿거나 말거나. 여하튼 적극적 사고방식, 여러분들 특히 자신의 삶의 실망을 지금 한 분들 꼭 읽어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스티븐 로 교수가 지은, 런던 대학 스티븐 로 교수가 지은 왜 똑똑한 사람이 헛소리를 믿게 될까? 제목도 재밌잖아요. 제목, 그 오리지널 제목도 같아요. 왜 똑똑한 사람이 헛소리를 믿게 될까? 요새 제가 보면 제 친구들 중에서도 헛소리를 믿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평소에는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왜 이렇게 헛소리를 믿는가? 근데, 그게 그 헛소리다 그러면 적이 돼 버리거든, 당장에. 그러니까 참 난처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가짜 뉴스에 속혀가지고 지금 헛소리를 믿는 사람들이 꽤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조심하려면 그냥 막연히 조심하라 그러면 당파적이 된다니까. 그러지 말고 이 책을 주라고. 이 책을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또 저 사람이 그 헛소리를 하는구나, 가짜뉴스에 매몰되어 있구나 하면 이 책을 사서 선물을 해. 읽거나 말거나. 아주 정말 재밌고 유익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0번째는 또 저희 책 한국 자본주의 선택을 추천합니다. 이 책을 쓴 이유가 제가 10년 들여서 썼는데 한국이 1960년대부터서 그 1980년대까지 아주 필사적으로 그 소위 국가자본주의라는 체제를 만들어 왔는데, 이제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앞으로는 그렇게 못한다 이거지. 그러면 뭐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이냐? 뭐 예를 들면 사회주의적 선택을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해답을 드린 책이에요. 그 해답이 뭔지는 이 책을 읽어보시고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종이책은 이미 절판이 돼서 없고 이북으로만 나와 있으니까 이북으로 찾아서 읽어보시도록. 그 책이 100권이나 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길었는데 여러분이 즐거운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여하튼 잘 쉬셨을 테니까 다음 제5강에 대해서 또 체계적으로 시작을 해 보십시다. 여러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